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권한, 검수완박 시기에는 어쨌든 4월에 민주당이 마무리, 국민투표로 뒤집겠다 강행한다는 의지입니다. 장제원 실장이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발끈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를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월권 아니냐라는 겁니다. 장제원 실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관위 누가 얘기해?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월권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투표의 명부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일단 장제원 실장은 불쾌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고민 좀 해보고 고려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고 발표한 거 이거 월권이다 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관위 누가 얘기했나요? 김병민 대변인. 네. 장제원 실장 기분 나쁜 측면은 선관위에서 고려도 안 해보고 빠르게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건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다 공식적으로 질문을 의뢰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선관위가 정치적 행위에 발을 들인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선관위가 조금 입장이 빠르게 나온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사전투표 논란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 정말 조심조심 걸어도 부족할 선관위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자칫 지금 현재 있게 되는 당선인 측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들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제원 실장은 저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선관위 누가 얘기했냐? 왜냐하면 그 국민투표 카드가 나름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마지막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라는 매우 꽤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면 선관위는 예.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완해야 되는 일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일을 보셔요. 이 헌법상 그리고 실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단 며칠 만에 일사천리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국회입니다. 예. 아니, 법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국회가 다 조정해서 법 처리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여야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이걸 너무 앞서서 언급을 꺼내며 정치적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도 뒤로 한 발 물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투표를 가게 되는 내용들은 아마 이토록 중차대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예. 정치권이 어떻게 밀어붙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쟁의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진짜 입법부가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월권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투표 자체가 지금 무효거나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장제원 실장, 투표 임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 어려운 거 아니다.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르다. 당선인 측, 민주당이 보완 입법도 반대한다면 국민 여론 무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국민들 여론도 못 묻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긴 해요. 여론조사마다 결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검수완박 이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지금 속도전으로 꼼수를 쓰면서 강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 국민에게 한번 여론 묻자 왜 반대하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익준 변호사께 보시기에. 그냥 드라이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헌법 예. 7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 투표는 그냥 우리 국민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투표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예.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첫 번째 주어예요. 대통령은.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외교국방 통일 이런 것들은 기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외교국방 통일은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 사항 중에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으로서 이거는 정말로 국민투표할 만큼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헌법의 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헌법 규정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국민투표법이 만들어졌어요. 아,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있군요. 예, 그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예. 재외 국민들 투표 그 관련해 가지고 절차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뭐냐면은 위헌 결정의 일원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헌성은 강하지만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 위헌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국회에서 이런 위헌적인 법을 빨리 바꿔라. 그때까지는 유효하다. 이게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고요. 재외 국민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면은 국민투표 자체는 유효한 거다. 네. 아니 지금 원래대로 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그냥 그 헌법재판소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도 지금까지 유효한 법이에요. 그 자체가. 자체가.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또 사족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국회가 여태까지 뭐 검수완박법 중요하다라고 5년 동안 뭐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국회가 고쳤겠습니까? 안 고쳤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아니 헌재에서 고치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쳤어요, 국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숙제 시켰는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개기는 애들 있잖아요. 뭐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얘기하신 줄 알고 순간 움찔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국민투표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투표법의 일부 아주 작은 규정이 미비하다고 해서 네. 이래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컨대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로 국민투표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개헌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관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개헌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게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선관위가 뭔가 지역적인 이유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만한 소지의 타이밍에 입장을 낸 것 같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관위가 뭐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냥 위헌 결정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법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의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사소한 부분들 하나가 그 무효가 되면 예. 나머지 것들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공직선거법에 그 재외국민 관련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규정들 준용해가지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지 국민투표법을 보면 이 국민투표가 예컨대 이제 됐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한 검수완박 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절차 같은 것들은 많은데 국민투표법 결정을 갖다 끝까지 보면 결론은 허탈해요. 그냥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예컨대 선거법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반하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투표법에서는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뭐 재외 그 국민 관련해 그 사소한 절차 때문에 국민 투표를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잠시만요. 네네. 거기까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묘하게 아니 국민들에게 뜻은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 뜻도 못 묻게 하냐라는 이야기로 윤석열 당선인 쪽이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입법 독주 대 국민 투표 밀어붙이기. 이런 국면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는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국회에서 7~8년 동안 좀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당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입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됐는데 역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만 이제 골라서 강행 처리하는 이런 버릇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떨까요?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대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에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자,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방 웃긴 놈이 성낸다. 초헌법적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상당해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왜 이제 뭐 대통령의 권한인 것도 맞고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인명부가 만드는데 2달 걸려야 된다. 그게 대충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도 이번 지방선거에 걸자 예. 하니까 사실 선거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무리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관위가 국민투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 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2014년 불합치도 재외동포의 권한을 좀 무시하거나 줄인다는 뜻 때문에 불일치 판결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지방선거에 걸어서 하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권성동 구하기에 대한 제안이고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이게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국민투표를 진짜 국민에게 뭐 묻고 안 묻고가 아니라 권성동 구하기로 본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죠. 지금 국민투표로 프레임 전환을 가져온 거죠. 예. 하자라고 어떤 보수 결집을 할 수 있는 이건 선거용이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려면요. 지금 4월 말인데 6월 정도 하자. 6월 지나서 6월 말 7월 달에 최소한 재외동포도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국난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뭐 국가의 통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재외동포의 말하자면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예. 단수를 정하는데 지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개정할 수가 있냐고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개정하자 해도 개정이 되겠냐고요. 민주당이 반대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떠들고 예.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개정안 입법도 전혀 받아주지 않을 것 때문에 손해 볼 건 없다. 이런 정치적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의를 하고 개정안 발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2달에 걸치는 그야말로 어떤 뭡니까 준비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번 한 달 앞으로 나온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헌법을 뛰어넘는 어떤 그 위헌적 발상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해석도 들어봤습니다.